네,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시장에는 활기가 도는 느낌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텔레그램 자료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절약입니다. 바쁜 한국인의 사회, 이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절약을 해나가고 있는지 첫 번째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상반기에 서울대 투자 동아리에서 템베거를 지른 이제 토모큐브 기억하시죠? 서울대 투자 동아리와 양대 산맥인 고려대학교 가치 투자 동아리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오늘 원문 보면서 핵심 포인트들 짚어볼 거고요. 바이오텍 기업들 안에서 내성 돌파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2의 경쟁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와 기업 내용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도 주가가 강하고 분위기가 좋지만 의료 AI 쪽도 만만치 않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를 누리고 있는 AI로 무장한 K-바이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네, 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AI 기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AI 기술 활용으로 신약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 10년에서 2년 수준으로 단축이 되고 막대한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어 K-바이오 기업들에게 큰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인 후보 물질 발굴 및 전임상 단계에서 이 AI가 엄청난 효율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돕는 걸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방대한 의학 및 생체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수만 개 물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후보 물질을 정확하게 예측해냅니다. 특히나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 확률을 줄여 전체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AI 신약 개발 회사들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로티나가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텔미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자체 개발한 AI 고속 항체 스크리닝 플랫폼 SPID로 항체 검증 과정을 2주로 줄였고 2027년 말까지 AI로 설계한 10개의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현재 회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프로티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미국 대형 제약사인 에브비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휴미라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신테카 바이오 온코크로스 있고요. 유한양행, 일동제약, 대웅제약, JW 중해와 같은 국내 대형 제약사들도 자체 AI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이 바이오 업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AI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로사이 바이오는 자체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서 4건의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을 동시에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프로티나는 오늘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데 주가가 잘 가는 이유에는 남다른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네, 기사 보시면요. 최근에 정부 국책과제 주관기관에 이제 선정이 됐고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으로부터 5년간 지원을 받아서 핵심 기술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티나가 가지고 있는 SPID 플랫폼이 국내외에서 경쟁자가 전무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이라는 밑바탕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에 5억 원에 불과했었던 매출 올해 68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4년간 매출 증가율이 1260%에 이르는데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들 주가 흐름 같이 보시죠. 네, 대장은 프로티나입니다. 주가가 말을 해주죠. 2시를 기점으로 20% 넘는 급등세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19%대 강세 흐름 유지를 하며 오늘 앞자리 8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쓴 날이 됐고요. 그 외에도 온코크로스, 파로사이 바이오, 유한양행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가 기사에서 언급이 됐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가치투자 동아리에서 발간된 리포트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나온 건 아니고 20일에 나온 리포트인데 종목은 이오테크닉스고요. 제목은 이오가 짱이요입니다. 네, 원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 포인트로는 이오테크닉스가 단순한 반도체 장비사를 넘어서 AI 반도체 시대의 구조적인 수혜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모멘텀입니다. 지금 디램 미세화가 심화되면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필수 기술로 부상을 했는데 기존 삼성전자와의 바인딩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등 신규 고객사로 장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차별화 모멘텀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펨토초 레이저입니다. 예전에 투자텔미에서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HBM 고단화로 웨이퍼가 얇아지면서 기존의 나노초, 이 피코초 레이저가 일으키던 열 손상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펨토초 레이저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이 기술력으로 삼성전자의 공정에 펨토초 그루빙 장비를 독점 납품시키면서 사실상 기술 표준을 선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26년 삼성전자향 독점 채택에 따른 커팅 매출 1,070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무려 75% 성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HBM 16단 양산 시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풀 커팅 장비 확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HBF인데요. AI 추론 시장에서 메모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디램 기반의 HBM보다 8배에서 16배 높은 용량을 제공하는 HBF가 또 차세대 기술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HBM과 마찬가지로 펨토초 풀커팅 장비가 필수적인데 HBF가 2027년에 시장이 개화되고 2028년쯤에 AI 칩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면 역시나 풀커팅 기술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려대학교에서는 투자 의견 당연히 바이고요. 목표 주가 41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주가 함께 보시죠.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기판 그리고 CC에 동박과 관련된 이쪽 섹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오히려 장비주들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주들이 그렇게 빠르게 반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이오테크닉스는 최근에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오늘 나온 대학교 투자 동아리도 그렇고 긍정적인 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현재 3% 넘게 오르며 25만 6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 얘기인데요. ADC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DC는 잘 아시다시피 항체와 약물 접합체의 약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암세포만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의 항체에 강력한 미사일 역할을 하는 고독성 항암 약물을 붙여서 암세포에만 정밀하게 독성을 전달하는 차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너2, ADC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대표 표적 항암제죠. 에너2가 유방암, 위암, 폐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1차 치료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웠는데 지금 내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2를 투약한 환자 중에 내성 그리고 불응성이 생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에너2의 내성과 불응성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ADC 경쟁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요, 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있습니다. 인투셀 등 전문 바이오텍과 협력을 해서 ADC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HER2에만 집중을 하지 않고 다양한 암세포 표적을 활용하는 표적 전환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핵심 파이프라인으로는 CPP70이 있습니다. 그리고 ADC 전문 바이오텍 리가켄 바이오와 에임드 바이오가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HER2 ADC가 에너2 불응 환자 대상 임상
시장에서 객관적 반응률 75%라는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에임드바이오는 정상 조직에서 거의 발현되지 않는 ROR1 그리고 FGFR3 등 새로운 타깃을 발굴해서 삼중 음성 유방암 등 난치암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임드바이오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24일에 상장이 마감이 됐고 이번에 청약 증거금이 15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했는데 다음 달 4일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분할 상장 이후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낸 날입니다. 장중에 10% 넘게 올랐고 현재는 6%대 강세를 유지하며 18만 3,7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이슈 3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반등의 이유가 이 금리 인하 기조가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와 함께 바이오까지 같이 급등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하고 조금 전에 이제 이 ADC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잘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ADC 관련된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기조를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이 금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보수적이던 연준 위원들이 이제 몇몇 위원들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면서 지금 CME 피드워치에서 제공하는 이 금리 인하 베팅을 보게 되면은 12월 달 금리 인하할 확률이 84%까지 올라가 있죠.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심리지수, 그다음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소비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라든가 높은 물가 또 이 관세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고용 불안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어제 발표했던 ADP 민간 고용도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많은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12월 달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베네트 재무장관이 크리스마스 전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해두면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원래 중도였지만은 트럼프가 봤을 때 매파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파월 의장에 좀 힘을 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금리 인하 기조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고 원달러가 이제 안정되고 있는데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시장만 또 유독 올라왔던 부분에서 오늘 구인철 부총리가 기자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이렇게 4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환율을 관리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주면서 일단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갈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최근에 이틀 동안의 나스닥 반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만큼 못 올랐던 건데요. 그 핵심이 환율이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안정화 된다면은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혹시나 없다면 매수를 좀 하셔야 되고 갖고 있으면 정말 잘 갖고 있으면 홀딩을 말씀드리겠고요. 바이오 쪽에서 또 새로운 기술을 확보한 또 새로운 데이터를 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나 소외 섹터 중에서 오늘 한 종목 골라볼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은 현재가 59,000원인데 오름 테라피틱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프로티나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도 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고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면역 항암제 다음으로 뜨고 있는 건데 이 ADC의 한계를 극복하는 플랫폼을 이 전인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ADC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에 독성을 붙여갖고 암세포와 만났을 때 이 암세포에서만 그 독성이 풀리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이 TPD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제를 같이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세포가 단백질을 먹고 사는데 그 단백질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암세포는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런 힘이 빠진 암세포에 이 ADC의 독성이 붙어버리면 더 잘 죽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DC에다가 하나의 기준을 더 적용한 건데 이 단백질을 없애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서 효과가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원리의 또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전임상에서 전신 독소 감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ADC 약물 대비해서 낮은 어떤 이 유효 용량이 나왔고요. 이 최대 내약 용량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최소 용량으로 치료한 효과하고 부작용 없는 최대 효과까지 이런 데이터 동시에 확보했기 때문에 전임상에 이어서 이제는 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개씩 파이프라인으로 임상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전임상 결과를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있는 미국 철학학회 통해서 발표한다고 하니 이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임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한창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많은 이 ADC 약물, 이 ADC 약물의 약점을 보완한 거기 때문에 이 전임상 결과 나왔을 때 이 오른테라피틱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되게 좀 작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7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만 4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마지막으로 한올바이오파마 리뷰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네, 한올바이오파마로 말씀드리고 나서 또 급등하고 있는데요. 내일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IR이 있습니다. 그래서 IR을 통해서 내년에 발표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바이오 기업들 정말 세게 올라갈 줄 못할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반도체까지 같이 정리할 거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